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숙제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도가 상하를 2달 정도 안에 끝내려면 총 16번의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문제를 정말 열심히 풀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다 보고 계산이 조금 짜증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될 대표 문제들은 제가 다 웬만하면 다 풀어드려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유형들이 겹치는 것들이 있겠죠.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형이 한 3-4가지 이상씩 겹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수업 진행되는지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일단은 이따가 중간에 한번 보고 여러분 다시 체킹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 일단은 앞에서부터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고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 기출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문제풀이 해드리고요. 1단원이 끝나면 쉴 겁니다. 그러니까 1단원까지가 대략 한 90개 정도 문항인데 그 중에 우리가 풀게 한 대략 한 20문항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차분히 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미 뭐 학교가 결정된 경우들은 자기 학교가 혹시 있으시면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알고 있는 이름의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영상은 찍거든요. 찍어서 중간중간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해드릴 거라서 이따가 유튜브 위치 알려드리면 그쪽으로 들어와서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급반에도 역시 동일하게 영상을 찍어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달라지느냐, 조금 일부분은 달라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질문을 좀 이런 걸 많이 하네, 그쪽으로 좀 가기도 하니까 영상 뭐 월급에 올라오는 거나 아니면 화목에 올라오는 거의 내용이 동일할 텐데, 그래서 한번 여러분 좀 참고해서 갔다 갔다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알겠죠? 여기는 진짜 개별적인 풀이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졸리시면 진짜 나갔다 와. 안 깨우려고. 여러분이 졸리면 나갔다 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이제부터 히터를 끄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건조해지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방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연산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덧셈이 있을 거고, 뺄셈이 있을 거고, 곱셈이 있을 거고, 나눗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연산이니까. 우리 차칙 연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덧셈하고 뺄셈에 대해서는 뭘 기억하면 좋겠고, 동류항이라고 하는 컨셉을 잡아서 동일한 문자끼리 덧셈 뺄셈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곱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개하라. 그죠? 전개 공식.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봤더니,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배 법칙? 같은 맥락인데, 전개하라라고 하는 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나눠라라고 하는 이 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조립제법?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뭐 저렇게 해서 사칙연산으로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드렸던 교재 한번 잠깐, 교재 말고 제가 아까 읽어보라고 했던 내용 잠깐 한번 코멘트를 우리가 일단 1단원에 맞춰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위쪽에 4번 내용에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갑시다. 차수라는 말 보이십니까? 차수. 우리가 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다.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다. 이걸 왜 체킹하냐면 객관식에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이따가 문제 보시면 차수 어떤 얘기지? 뭐 이런 거 좀 보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예를 들면 한번 잠깐 봐보시래.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무심코 넘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x3승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근데 거기서 x에 대항이라고 하는 건 기준을 x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x라고 하는 문자가 변수가 되는 거고요. 변수가 되는 거고, y라는 문자가 상수 취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라는 문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차수가 몇 차수죠? x라는 문자 기준으로 3차식이 됩니다. 그 y라는 문자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게 누구죠? 4차식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거를 밑줄을 꼭 쳐놓으시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xy에 대한 몇 차식? 4차식이죠.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왜? xy의 대항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거는 x도 변수고요. 네, y도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x의 제곱, y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는 요것도 2차고 여기도 2차니까 2 더하기 얘가 2가 돼서 몇 차씩이 된다? 네, 4차가 된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은 뭐 동류항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겠죠.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문자 전체적인 모양새가 같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하단부에서는 이제 뭐에 관해서 정리가 되냐면 내림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죠. 왜? 우리가 어떤 수식 자체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실제로 인수분해도 이렇게 가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 정도만 한 번쯤 그래도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잘 만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더항식의 덧셈과 뺄셈은요 뭐 특별하게 뭐 좋은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는 없어서 거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거기 나와 있는 건 다 섞고 다 드린 거거든요. 네, 문제와 연습문을 빼고 다 드린 거라서 여러분 아마 그냥 보실 때 아 이게 개념의 전부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책의 특징이.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럼 11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전개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전개.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도 반복됐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죠. 근데 막상 풀어보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씩 직접적으로 전개한다는 느낌만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해설 과정에 보면 지수법칙 거기 보이십니까? 지수법칙? 그건 한번 좀 체킹을 해놓으시고 한번 좀 보고 가세요. 왜? 곱셈을 할 때 유독 여러분들이 좀 가끔가다 좀 실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나와 있는 지수법칙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거기까지는 뭐 쭉 해볼만 해요. 이제 그 다음 장에 보시니까 뭐가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나눗셈이 나옵니다. 나눗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문제수가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볼 텐데 거기 2번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직접 나눗셈. 자, 직접 나눗셈 오늘 무지하게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거기 나와 있는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3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2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라고 해놨죠. 근데 간격을 좀 띄워놓는 거는 왜 띄워놓냐면 여기에 x가 없어서 좀 띄워놓는 형태가 있고요. 이걸 뭐로 나눠봐라? x 마이너스 2로 나눠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번만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과정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일단은 요 x라고 하는 최고차와 요 3x 3승이라는 최고차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서 우리는 뭐를 갖다 곱해야 이게 똑같아질 것인가를 비교하겠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얘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얘가 6x의 제곱, 그래서 얘네들을 뭐하죠? 빼주게 돼 있죠. 그럼 얘 세를 갖다 뺐더니 4x의 제곱, 여기 내려올 게 없으니까 플러스 1을 그냥 바로 붙여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죠? 요 해당되는 4x제곱하고 요 x를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 얼마까지? 얘가 4x까지 들어가서 4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얘가 8x. 자, 그럼 플러스를 이렇게 맞춰줄까요? 그러면 이렇게 갖다 뺐을 때 얘가 8x 더하기 2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한번 이렇게 8로 한번 맞춰보니까 얘가 8x 마이너스가 16, 그래서 얘가 18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 가지를 좀 학생들이 질문을 하던데 일단 첫 번째 문자로 나누는 경우들은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나머지잖아요. 문자로 나누는 경우에 나머지는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숫자로 나눈다고 했을 때 맨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양수만 생각하는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나머지고요. 이게 몫인 거죠. 이게 나누는 재수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최고차로 맞추는 거 많이 하시는데 뭘 기억해 줬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 항상 우리는 검산 과정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 검산 과정이 뭐냐? 이게 바로 항등식입니다. 뒤쪽에 연결된 항등식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검사라는 과정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나눠주는 숫자가 우리는 뭐죠? 1차식입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나머지는 반드시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수항이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1차가 아니라 2차로 나누게 된다면 이때 나누는 나머지는 뭐가 나올까요? 1차? 정확하게는 1차 이하가 나오죠. 왜? 상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나눗셈의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왼쪽에는 직접 나눗셈만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관한 형태가 나와 있는데 3번에서 밑줄 한 줄만 딱 쳐볼까요? 위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줄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A는 BQ 더하기 R 보이세요? A는 BQ 더하기 R, A는 BQ 더하기 R이라고 하는 거 보이실 거야. 그리고 거기 가로 열고 이렇게 돼 있지 않니? 뭐라고 돼 있니? B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 R이라고 하는 형태는 B의 차수보다 뭐하다? 낮다라고 해서 2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로 나누면 상수가 나머지, 2차로 나누면 1차 이하를 거기서는 그냥 AX 더하기 B라고 쓴 거야. 왜?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차일 때는 2차씩 이하 이렇게 표현들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고요. 왜 Q라고 쓰는가? quotient. 왜 R이라고 쓰는가? remainder. 뭐 그래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단어도 한번 그냥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을 조금 이렇게 되살리시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읊조리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이거를 한번 선행을 한 번, 두 번, 뭐 빠르게 많이 하시면 3, 4번까지 하신 분도 있겠지.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맥락만 한번 쭉 봐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내용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4번에다가 좀 별표를 한 5개 정도 치시고요. 4번 내용을 한 5개 정도 별표를 치시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한번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이따가 이거는 문제로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낸 문제들이 많아서 이따가 또 소개하면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를 x-얘가 a라고 하는 형태,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는 형태로 나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 남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똑같은 fx를 x-알파라고 하는 놈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확하게 2배수로 나눠봅시다. 이렇게. 피자가 뭐 먹을 거라고 먹을 게 있는데 그게 한 명이 먹을 때하고 2명이 먹을 때 실제로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어때요? 자, 뭐 피자가 10판이 있다고 합시다. 그거를 한 명이 먹으면 10판을 다 먹을 수 있지만 2명이 먹으면 5판으로 줄잖아요. 10에서 5로 줄죠, 몫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qx다라고 하는 형태를 뭘로? 2로 나눠준 얘가 뭐가 된다?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 거기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해놨냐면 이렇게 설명해놨죠. 여러분 거기 책에서는 fx를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여기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써놓냐면 ax 더하기가 b라고 썼죠. 그때 몫과 그때 나머지가 궁금하다 이런 거였는데 잘 봐.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나누는 수가 정확하게 a배가 됐잖아요. a배가.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돼? a배만큼 나눠야지. 그래야 전체적인 수식의 결과가 어때요? 요거에 해당되는 이 과정이 a 가로의 x 더하기 가 a분의 b였으니까 요거랑 요게 삭선이니까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동일하되 이 주어져 있는 형태의 나누는 숫자가 배율이 발생하면 몫도 그만큼의 배율만큼 나눠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4번의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간중간 보시면 나머지는 같다. 되게 중요한 거죠.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같다. 그 다음에 어떤 놈이 a배가 됐으면 몫은 a분의 1배 뭐 이렇게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누어주는 숫자가 배율이 발생하면 몫이라는 것도 그 배율만큼이 반대로 가야 된다.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몫은 a배 나머지는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곱셈공식 변형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제 학교들에서 기출이 되었는지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럼 본교재 한번 봐볼까? 문풀반
교재 한번 잠깐 살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방금 전까지 읽어준 데가 어디까지냐면 정확하게 9페이지까지입니다. 19번 때까지 있는 문제들이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몇 가지를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일단 한번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2번 문제하고 5번 문제 이렇게 두 개 한번 잠깐 빠르게 한번 풀어보실까요? 시간 한 4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2번하고 5번 문제 한번 잠깐 풀어볼까? 2번하고 5번 문제 2번하고 5번 문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보니까 대부분 다 잘 푸시는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2번. 자, 이제 5번 문제가 정답은 3번인데,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연결이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스킬이 좀 들어가서 소개를 좀 할게요. 잠깐 봐보시겠습니까?
a분의 x가 b가 되는 이런 어떤 분수하고 한쪽은 이제 뭐 자연수 느낌처럼 이렇게 정수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이 문자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x는 ab라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걸 a로 정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a로 정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b분의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를 이쪽 자리로 갖고 가고 싶은 얘하고 얘가 위치가 바뀌어요. 네, 결론적으로 역수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좀 기억하시면 실은 그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어떤 거를 정리할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랬죠.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거랑 또 뭐가 있냐면 한 문자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차수를 낮춘다라고 하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다항식에서 이제 정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얘는 한 문자 정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거기 문제를 한번 잠깐 봐보시면요, x라고 하는 형태하고 y의 관계가 하나 드러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뭐가 드러나 있냐면 y 더하기 얘가 2z분의, 네, 이게 1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뭐였었냐면요, 최종적으로 물어본 게 z 더하기 얘가 2x분의 1을 갖다 물어봅니다. 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눈으로 봐라. 딱 봐보니까 여기에는 y라는 문자가 눈에 보이지 않네. 쌤, 여기도 y가 있고 여기도 y가 있는데 맞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도 y에 관한 꼴로 변형할 것이고 z라는 것도 y에 관한 꼴로 변형할 텐데, 잠깐만 봐보십시오. 2z분의 1이 얘가 1-y가 된다 얘들아. 그럼 내가 끌고 가보려고 하는 건 z잖아. 그럼 어떻게? z라고 하는 것은 요 z 자리만 이쪽으로 오니까 1-가 들어가서 2가로에 1-y분의 1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지. 동의가 되겠니? 요 느낌?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z라고 하는 과정은 2가로에 1-y분의 1이라고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x라고 했으니까 여기 2배를 하게 되면, 자, 이 식을 한번 써볼까? 2x는 어떻게 될까? 2배 해주면, 2배 가로에 이것 좀 통분해주면 y가로에 얘가 y- 이렇게 좀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뒤집으라고 요청했었기 때문에 2배 가로에 y-, 자, 이게 뒤집어지면 얘가 위쪽으로 뭐가 올라가죠? y가 올라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얘는 1-1이고 y-1이니까 앞쪽하고 뒤쪽은 부호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그대로 써주고요. 여기는 그대로 써주시고 뒤쪽에 있는 요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를 상쇄시켜서 마이너스에 2가로에 1-y분의 y라고 써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배 가로에 1-y분의 위쪽이 통분되어 있는 결과니까 얘가 1-y가 들어가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위에 있던 1-y랑 밑에 있는 1-가 소거가 되면서 정답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런 것처럼 어떤 문자가 나와 있을 때 문자를 좀 처리하는 방식은 하나의 어떤 문자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문자를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나는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6번 문제로 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 6번 문제. 이게 여러분 보실 때 되게 부담스럽고 좀 짜증나는 식이긴 한데요, 그거의 목적은 위에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차수 낮추기라고 한번 써보세요. 차수 낮추기. 자, 그럼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언급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문제를 살펴봤더니 일단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꼴 자체가 알파 더하기가 알파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졸리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럼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여러분이 느낌상 여기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알파의 10승을 물었어요. 알파 10승 더하기 얘가 얼마? 2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고 해보래.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왜 당황스럽니? 일단 첫 번째, 루트가 있어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지만 역수 구조라서 더 짜증나는 거야.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할 건지를 한번 봐봐. 알파의 10승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줬어. 이거 굉장히 짜증나게 나온 케이스거든. 즉 이 문제는 다항식의 컨셉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방정식의 컨셉으로 봐서 차수를 낮추거나 문자 정리하거나 내림차수 정리하거나 지금 이 얘기야. 한번 봐볼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봤더니 일단은 요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좀 불편해. 그럼 일단은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값을 제가 K라고 한번 잡아볼게. 이거 상수겠죠? 그럼 왜 K라고 잡느냐?
루트 5가 불편해서요. 그럼 넘겨주면요. 루트 5 플러스 1이라고 한 형태가 얘가 2k가 되고요. 이거 넘겨주면요. 루트 5는 얘가 2k 마이너스 1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요 식을 제곱을 하는 순간 얘는 5가 되고 얘가 4k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4k 더하기가 1이 되면서 넘어가면 k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제로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 하나가 세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대신에, 그러니까 요 값 대신에 내가 이걸 일단 k라고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분수꼴은 여러분이 계산하기가 불편하죠. 다항식 구조가 아니니까 양변에 알파를 갖다 곱하게 되면 우리의 수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문자 정리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를 한 번만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셔야 돼요. 알파의 제곱은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어떻게 쓰나 봐봐. 이렇게 쓸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곱이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서 모든 식을 1차식으로 뭐 할 거냐면 차수를 낮추는 역할을 해보려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알파의 3승을 추론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k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알파가 된다. 뭐 한 거냐면 알파 곱하고 알파 곱하고 알파를 곱했어. 그런데 여기에 또 불편한 게 누가 있어? 알파의 제곱이라는 놈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또 집어넣어. 그럼 뭐야? k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또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k의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들어가네. 한 번 더 갑니다. 알파의 4제곱을 갑니다. 왜? 여기서 뭔가 규칙이 안 드러나서요. 한 번 더 곱하면요. 여기다 곱하면 k의 제곱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또 들어갑니다. 그럼 또 알파의 제곱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k의 제곱의 가로에 알파 제곱이라는 놈이 k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놈이 k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이 식은 또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k의 세제곱 알파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요. 선생님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복잡해요.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요거 정리 좀 해볼까요? k의 3승 마이너스 얘가 2k의 알파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뭔가 규칙이 드러납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나 더 해봐요. 알파의 5제곱. 그럼 한 번 더 들어가면 k의 3승 마이너스가 2k의 얘가 알파의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의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또 식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기다가 나는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k라는 요놈에다가 알파의 제곱을 갖다 또 집어넣으면 k 알파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k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죠. 제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주어진 수식 자체를 루트 5라고 하는 이 계산 과정, 거기 문제에 보시면 루트 5라고 하는 그 계산 과정 자체를 좀 없애서 K로 만든 상태의 수식을 계속적으로 하나씩 계속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K의 4제곱의 알파, 그죠? 여기 4제곱, 마이너스가 K의 세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2K 제곱의 알파, 여기가 플러스 얘가 2K, 마이너스 K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제가 알파라고 하는 식을 가져가고 나머지 수식들을 이렇게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수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알파가 들어있는 수식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식을 한번 써보니까 K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가 2K의 얘가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2K가 아니라 3K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일단 들어가는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식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런 패턴에 맞춰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일단 오죠. 그럼 또 알파 6승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기서 뭔가 규칙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건 아직 안 써먹었거든요. 이거 아직 안 써먹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자들이 좀 불편한데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까요? 가봅시다. 여기 보시면 K의 제곱은요 K 더하기 1이에요. 맞습니까? K의 제곱은 이렇게 돼요. 3승하고 4승하고 만들어 볼까 그러면 K의 세제곱은요 K의 제곱 더하기가 K예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K제곱이 들어가니까 얘가 K 더하기 1 더하기가 K가 돼서 얘가 2K 더하기가 1이 됩니다. 다들 얼굴에 소름이 가는지. 자, 하나 더. K의 4제곱은요 여기다 K를 갖다 곱하면 2K의 세제곱 더하기 얘가 K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수식에다가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는 수식은 K3승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좀 바꿔보면 K3승에 또 얘가 2K 더하기가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가 플러스 K를 또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수식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5K 더하기가 2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K4승 있죠? K3승이 있죠? K3승이 있죠? 이런 식들을 한번 저기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될까를 봤더니 K의 4승이라고 하는 이 수식은 K4승이라는 수식은 조금 전에 보니까 얘가 5K 더하기가 2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K3승은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가로에 K3승이 조금 전에 얼마였었냐면 얘가 2K 더하기가 1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있죠?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등장이 되니까 이 앞쪽에 있는 계산은 이렇게 일단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계산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K3승이라는 놈이 여기였었으니까 2K 더하기 1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2K 다시 마이너스가 2K 더하기 1 더하기 얘가 2K 이렇게 돌아와요. 확인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지울 수 있는 걸 좀 지워볼까요? 그러면 이 수식에서 얘가 얼마가 생기냐면 5K하고 마이너스 6K가 일단 마이너스 K가 생기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이너스가 2가 생기네요. 앞쪽은 이렇게 식이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잘 봐보시면요 요거하고 요게 사라지면서 뒤쪽의 결과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로 처리가 되고 우리는 확인이 됩니다. 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알파의 오승이라고 하는 수식은 알파의 오승이라는 수식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중간중간에 이게 자꾸 주기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하고 있는 패턴들은 문자가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수식이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수식을 변형해서 만든 요식, 그러니까 요식이겠죠, 요식. 요 네모난 요식하고 그 다음에 요식하고 두 개를 갖다가 자꾸 차수를 뭐 3승짜리가 있고 뭐 5승짜리가 있어 자꾸 숫자를 계속 낮춰주는 작업을 해서 문자를 계속 줄이는 과정을 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알파의 5승을 계산해봐라. 아니 알파의 10승을 갖다 계산해라. 그럼 이 과정은 이 알파의 5승을 뭐 해주면 좋을까요? 제곱을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식을 또 제곱해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줄여주는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스킬은 뭐냐면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 여기 주어진 루트가 발생했을 때 계산을 쉽게 하고 싶니? 오른쪽에 상수자다. 두 번째,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여기 모양들을 봐보시면 제가 왜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갔냐면 얘가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1차식 이하로 계속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훨씬 편해지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문제가 좀 깔끔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식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쌤, 꼭 굳이 알파의 5승에서 안 해도 알파의 4승 이런 식을 좀 간단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어떤 계산적인 파트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차수를 낮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되게 복잡해요. 쌤도 여기 거의 한 바닥을 다 썼습니다. 한 바닥 이걸 다 써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요소로 좀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요거 한번 조금만 조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뒤에 거 7번 문제 가보죠. 자, 아까 분명히 전개하는 거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수식이 되게 복잡해 라고 얘기했었어. 그거를 쉽게 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자, 어떤 얘기냐면 거기 나와 있었던 7번 문제 한번 봐볼까? 7번 문제 좀 별표 좀 쳐볼까? 좋아서 별표냐면 그냥 여러분이 한 번쯤 기억했으면 해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를 그대로 써보면요, px라고 하는 x에 관한 다항식을 어떻게 써놨냐면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x의 4승, 그 다음에 얘가 x 5승까지. 그리고 뒤쪽에다 갑자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x 3승까지. 네, 여기까지 딱 들어옵니다. 야, 그러면 일단 가장 큰 차수가 몇 차인지 봐볼까? 여기가 x의 5차고요. 여기는 x의 6차가 나와요. 그럼 x의 11차, 즉 11차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다 전개하고 있을 거냐? 아, 그러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 줄 아세요? 여기에서 x의 6승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면 되지 했다가 이런 데서 뒤통수 맞는다고요. 이제부터 소개할 테니까 들어봐봐. 이거를요, 어떻게 여러분이 해석을 좀 바꿔보시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 x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럼 얘가 1, x, 저 덧셈 기호를 다 제외하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뒤에 제곱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제곱을 제가 똑같은 내용이니까 두 번을 이렇게 쓰고 1, x, x제곱, x의 세제곱 1, x, x제곱, x 세제곱 이렇게 한번 좀 써보세요. 그러면 가로로 보는 것보다 세로로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 쌤, 여러분이 수원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써볼게요.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1을요 x의 빵승이라고 줘볼까? 1을요 x의 빵승이라고 줘볼까? 1을요 x의 빵승이라고 줘볼까?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결국에 뭐냐면 어떤 놈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여기에 x 3승을 선택을 하면 여기 x제곱 선택하면 여기 x 선택하면 얘들아 뭐가 나오니? x 6승 나오지? 얘 곱하기 얘 하면 x 6승 나온다니까?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거를. 근데 어떻게 찾죠?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일단 6이라는 놈을요, 6이라는 놈을 세 숫자의 덧셈으로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하세요. 이게 참고로 자연수 분할이라고 하는 과정하고 유사하긴 한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니네 이거 알고 가면 되게 편해. 보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여기 봐봐. 일단 쓸 시간 이따 드릴 테니까. 일단 6빵빵을 줘봐. 6빵빵. 지수만 갖고 오는 거야. 6빵빵. 내가 그래서 일부러 0으로 바꿔놓은 거거든. 근데 이 6빵빵은 애초부터 불가능해. 왜 불가능한 줄 아니? 여기 6승이 없거든. 제일 커도 5승이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6에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 1이라는 숫자를 넘겨주는 거야. 이쪽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5, 빵, 1이 하나 발생하겠지. 이렇게 쓸까? 5, 1, 빵이 발생할 수 있겠지. 5, 1, 빵이 무슨 얘기야? 얘 5승 선택하고 1승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야, 이것만 있어? 순서 바뀔 수 있잖아. 뭐 5, 빵, 1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앞쪽에 있는 숫자를 가장 높은 차수 기준으로 써보는 거야. 그게 뭔데? 이거 기준을 잡을 때. 자, 그러면 x의 5승으로 가는 건 끝난 거야. 앞쪽에 5승은 그럼 선택이 끝났어. 이제 뭐로 갈 수 있어? x의 몇 승? 4승. 그럼 뭐야? 여기에서 숫자 하나를 더 넘겨주는 거야. 뭐가 있어? 411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어? 4, 2, 빵도 있고 4, 빵, 2도 있지. 어차피 1, 1은 바꿔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만큼 발생하네? 그럼 빠짐없이 센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4를 줄여서 뭘로 만들어? 3으로 만들어봐. 그럼 여기 숫자 하나 이렇게 넘겨봐봐. 그럼 어떻게 돼? 3, 3빵이 될 수도 있고 3빵, 3이 될 수도 있고 숫자 요 2를 이쪽에 넘기게 되면 3, 2, 1이 되기도 하고 3, 1, 2가 되기도 하고.
가능하겠니?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씩 넘긴다고 하나씩만 이렇게. 그러면 3빵 03 2112 순서 바뀌는 거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 이번에는 뭘로 갈까? 2로 가보자. 그럼 여기 숫자를 하나 더 넘겨주는 거야. 이쪽을 하나 더 넘겨준다라고 하면 이쪽에 숫자 하나 이렇게 더 넘겨준다라고 하면 얼마가 될까 봤더니 2, 3, 1 큰 숫자부터 2, 3, 1이 가능하죠. 그럼 얘가 2, 1, 3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숫자 2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2, 2, 2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넘기시면 되겠네요. 얘가 3씩으로 끝나니까 더 이상 숫자들은. 그죠? 그럼 얘가 앞쪽을 1로 가볼까? 1로? 얘가 1로 가봤어. 여기는 참고로 이렇게 발생했겠네. 그럼 얘가 1로 가봤습니다. 뭐 하나 빼먹은 건 없죠. 아직까지는. 자, 그러면 앞쪽을 1로 가자 그러면 뒤에가 5가 돼야 되거든요. 5? 근데 여기 차수가 제일 큰 게 3이니까 뭘로 가야 돼? 1, 3, 2. 그죠? 그럼 얘가 1, 2, 3이라고 하는 요 놈도 가능해지겠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요것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 거야? 여기를 0 주면, 여기다 0을 주면, 앞쪽을 0을 주면, 뒤에는 뭐 먹어야 돼? 3, 3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렇잖아. 뒤에가 2, 4가 되면 할 수 없잖아. 3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해보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개 나온다. 근데 어차피 앞에 개수들은 다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럼 1이 몇 번 있다는 거야? 15번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개수는 얼마가 됐다? 15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 스킬을 한 번쯤 기억해놔봐.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간에 이런 패턴들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우의 수 파트라고 하는 형태하고 접목을 시키면 이게 생각보다 좋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럼 저희 왼쪽을 지우고 이거랑 필적하는 문제 한 문제를 더 풀게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었던 9번입니다. 9번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번 다른 문제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2x-가 x의 제곱 마이너스가 x의 세제곱의 제곱이다. 요놈하고 x의 4제곱 마이너스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가 2x 더하기 얘가 1의 몇 제곱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전개식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의 x의 제곱의 항 여기도 x의 제곱의 항 이거에 대한 개수를 뭐라고 얘기하자? a하고 b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래놓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 x의 개수를 또 한번 잡아보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이 모양을 한 번만 잠깐만 봐주세요. 어때요? 여기는 x 4승이고 x 4승을 제한 나머지 모든 과정이 얘랑 똑같습니다. 쌤 그러면요 여기의 개수가 a라고 그랬고 여기의 개수를 b라고 그랬고 여기 개수를 c라고 그랬고 여기 개수를 d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사실을 알겠다. 뭐? A랑 B는 같다. 왜? 왜 같을까? 여기 x4승은요 x제곱에 절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x제곱의 개수나 여기서 만들어진 x의 제곱의 개수는 서로 간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돼? 한 번만 다시.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첫 번째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얘 x 빵승 얘 x 빵승 이렇게 만들어봤어. 그럼 일단 진짜 제곱을 한번 찾아볼까? 앞쪽에서 그래서 제곱 한번 찾아볼까? 그럼 제곱을 찾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2빵 앞쪽이 2 뒤에가 빵 얘가 0, 2 1,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조금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은 거잖아. 2빵 0, 2 1, 1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앞쪽에 숫자가 2를 선택하면 이거니까 여기의 개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여기 0은 어차피 1일 것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등장하고 0, 2다라고 하는 건 얘가 1이 될 거고 뒤쪽의 과정이 이게 될 거니까 이게 될 것이고 1, 1에 대해서는 1, 1이 뭐야? 이거랑 이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2x 그럼 얼마가 된 거야? 4x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지. 실제로 얘네들이 동류항이가 다 덧셈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된 거야? 2x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었던 A라고 하는 결과가 2였단 얘기예요. 그러면 얘들아 B다라고 하는 결과도 똑같이 봐봐. 자,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x의 4제곱이 존재해. 그럼 여기에 똑같이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3승 x의 4승 물어보자. x제곱에 이 x 4승이 관여하니? 2빵 0이 1, 1에 얘가 이게 관여해? 관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하는 이 내용물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이 B다라고 하는 거랑 A라는 결과는 서로 간에 뭐 할 것이다.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현우야 이 말 이해되시겠어? 어? 자 마지막 C하고 D를 찾자. 거기서 따로따로 C하고 D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왜 A하고 B를 같다라고 하냐면 거기 물어본 게 A분의 B거든 얘들아. 그럼 그건 1이잖아 그냥. A분의 B는 원래 안 구해도 됐어. 이걸 이해한다면. 자 그러면 C 찾아볼까? 쌤 X의 1승은 어떻게 찾아요? 1빵하고 0일로 찾겠지. 그럼 1빵 1빵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0, 1 0, 1 0, 1 0, 1 0, 1 그럼 이게 뭐야? 얘도 마이너스 2x.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어? 졸립지? 지금 전체 시연이가 오늘 집 상태가 제일 좋네.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가 4x다라고 하는 형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1빵 1승과 빵승 요렇게만 들어가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주어져 있는 C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됐다? 얘가 마사가 됐다. 마사. 그러면 D다라고 하는 건 뭐다? 이 오른쪽에서 똑같이 뭐가 만들어져? 똑같이 또 X가 만들어져. 1빵하고 0일이 만들어질 때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다? 이게 마사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 X 사승이 관여하지 않는데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라서 참고로 정석 연습 문제 이런 게 있어요. 다 하나씩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그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의 정답이 될 수 있다. 왜? 마사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그럼 여러분이 하나 하고요. 한번 잠깐 쉬었다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좀 그런데 13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겠어요? 13번 직접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이하거나 계산 지저분하거나 스킬이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답부터 확인해드리면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잠깐만 봐보세요. 아까 패턴하고 똑같이 맞출게. 자, 쌤이 x 10승까지만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여하지 않아서요.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요? x 10승 물어봤죠? 그럼 어차피 우리 식빵으로 시작할까요? 식빵. 그러니까 밑에 건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여기가 f의 마이너스 x지, 얘들아. 일부러 똑같이 써놓고 바꿀 거야. 마이너스 x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야, 그럼 보기가 엄청 편해진다, 얘들아. 왜? 어차피 두 개밖에 없죠. 아까 세 개짜리잖아. 얘 두 개잖아. 어떻게 하려 얘들아? 어떻게 하면 빵이 만들어주니? 이렇게. 나를 못하고 문제는 보고 있네. 이거 만들어주잖아. 이것도 만들어주잖아. 이렇게 하나씩 엇갈린다고 이렇게. 이거 돼? 그럼 좀 정확하게 딱 11세트 나오겠지. 그럼 써볼까 순서대로? 차수만 쓸게. 11 곱하기 1이죠. 예, 11 곱하기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으로 줄었죠. 뒤에가 마이너스 2로 가죠. 얘가 9로 갔죠. 그 다음에 얘가 3으로 갔죠. 그 다음에 얘가 8, 7, 6, 5, 4, 3, 2, 1로 갔고 여기는요 마이너스 4, 여기는요 5야.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가 7,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9,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0, 곱하기 여기가 11 이렇게 하겠지. 이게 10승, 이것도 10승, 이것도 10승 이렇게 갈 겁니까? 이해가 돼? 제가 왜 이렇게 그려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려야 훨씬 더 보기가 편하니까 정제식은 직접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두 개씩 계산을 하셔도 돼요. 어차피 두 개씩 계산해도 계산값이 훨씬 더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물론 여기 하나가 남겠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거 계산을 해보시면 이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0에 1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2에다가 그죠? 얘가 플러스 27을 하니까 얘가 얼마?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35에 3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35에 마이너스 32니까 그죠? 35에 30이니까 얘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27에서 20이니까 7이 될 거고요. 얘가 11이 되죠. 혹시 규칙이 발견 뭐 되십니까? 이거 뭐죠? 빰빠밤 등차수에 40개씩 더해지잖아. 이런 것도 규칙이 있으니까 쉽게 가는 거지 뭐. 자, 이번에 또 이렇게 가볼까? 얘가 얼마야? 2지. 얘도 얼마야? 2지. 얘도 얼마야? 2지. 그럼 얼마니? 6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개한다라고 하는 걸 아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분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학교 기출에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복잡 미묘하게 나올 수 있을 때 저는 이렇게 함수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권해드려요. 그렇게 가시면 훨씬 편해지니까. 아시겠죠? 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잠이 깨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가죠? 네? 깽기면 조금만 더 갑시다. 한 10분 정도만 더 갑시다. 그럼 아까 다시 교과서 한번 다시 봐. 요거 다시 봐. 요거 다시 봐. 요거 다시 봐. 곱셈공식 한 번만 쭉 눈으로 보고 곱셈공식 중에 어려운 후딱 한번 쳐보자. 자, 곱셈공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제가 눈여겨볼 수 있도록 좀 힌트를 좀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래 하단부에 16쪽에 보시면 6번 내용이 있을 거예요. 16쪽 우리 아까 개념편만 보시면 16쪽에 6번 보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 3개짜리의 제곱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는데 A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C의 제곱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잠깐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도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윤환의 순이라고 해요. 옛날 말이에요. 윤환의 순.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쓸 때 A, B, B, C, C, A대로 써라. 이게 어찌 보면 하나의 규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면 어떻게 되죠?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쓰고요. 네, 2배 A, B, B, C, C, A.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거 뭐 어차피 그렇게 뭐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2배로 묶어놓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7페이지 넘어가면은 위에 곱셈공식 두 번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럼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스킬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잘 봐봐. 일단 x의 세제곱 써주시고요. x의 제곱 내림차순 정렬로 쭉 내리세요.
잘 봐.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여기는 3개짜리의 곱이에요. 여기는 2개짜리의 곱인데 그게 하회탈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얘가 AB, BC, CA가 되죠. 그래서 이 내용하고 연결이 많아요. 이쪽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네, 1개짜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를 먼저 치고 시작을 해요. 항상. 그럼 계산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3개짜리 곱셈, 2개짜리 곱셈, 1개짜리 곱셈.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해서 1번이든 2번이든 그렇게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x-1, x 더하기 3, 뭐 x-5? 여러분 이런 복잡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상수부터 좀 보자. 어떻게 할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자, 이 상수, 부호를 포함하는 상수를 먼저 다 곱해. 얼마니? 15. 감사. 자, 하회탈 가자. 하회탈 이렇게 가야지. 그럼 순서로 가보면 얘랑 얘 곱하면 마상, 얘랑 얘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15, 얘랑 얘 곱하면 얘가 플러스 5니까 계산해보니까 얼마? 마이너스 13. 그 다음 얘는 1개짜리니까 다 더하는 거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끝나네. 속도가 많이 붙으셔야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3-1번하고 2번, 3번, 4번 또 여러 가지 공식이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이렇게 한번 해드리고 가죠. 왜냐면 저랑 호흡을 좀 맞춰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이 실제 중간고사도 그렇게 푸시면 생각보다 실수가 줄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짜리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봐. A의 세제곱 3A의 제곱 B 3A의 B의 제곱, B의 세제곱을 잘 눈여겨봐 보시면 A라는 문자가 3차, 2차, 1차, 빵차, B라는 문자가 빵차, 1차, 2차, 3차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잘 봐라. 저는 먼저 이렇게 모양을 딱 틀을 잡아버려요. 3, 3이라는 형태로. 그런 다음에 여기 x, 여기 마이너스 2y를 그대로 x가 세번.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2y가 세번. 그리고 요거 그냥 계산 바로 때리는 거지. 대신 숫자부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y. 요거 제곱하면 4가 되고 곱해주니까 얘가 12의 xy의 제곱 마이너스의 3승이 마이너스 8y의 세제곱. 한 줄만 더 써도 실간도 전체적으로 많이 전략이 되고 실수도 확실하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저는 모든 반에, 제가 고등수학 상반을 하는 모든 반에 다 이런 내용을 항상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계산 과정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하나 넘겨볼까요? 페이지 18쪽. 자, 거기에다가는 별표를 어마무시하게 쳐놨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통째로 토시 하나 빠지지 말고 여러분 다 보기 6번까지 다 보셔야 돼요. 보기 4번까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실제 문제 나오면 이거 못 찾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위쪽에 4번에 1번 잘 봐보시면 유일하게 3승짜리죠. 유일하게 3승짜리 A 3승, B 3승, C 3승 마이너스 3의 B, C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한번 눈여겨보시는데 거기에 시계 2번 내용 보이세요? 4번에 2번? 4번에 2번 내용을 뭐라고 하냐고 써볼래요?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보기차식. 보기차식. 오른쪽에 뭔 차수가 짜수차만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단박에 눈치채고 확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 맨 아래 하단에 포커스 봐봐. 맨 아래 하단에 포커스. 그거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따가 문제 풀다 보면 요거에 관계된 문제가 뒤에서 한 5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라 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좀 익숙하게 만들면 진짜 금방 할 수 있겠구나.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20페이지 가볼까요? 오늘 여기만 읽고 잠깐 쉬죠? 읽고 20페이지, 24페이지까지만 20페이지 가볼까요? 일본에 보시면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거기서 마주하게 되네요. 여러분 아마 체킹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죠? 밑줄 쳐봐. 두 문자에 체킹해봐. 합과 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합이 나오잖아? 곱을 계산해놔야 돼. 곱이 나오잖아? 합을 계산해놔야 돼. 하나만 더 써볼까?
합 말고 뭐로 나올 수도 있을까? 차로 나올 수도 있겠지. 빼기. 차곱도 있어. 차곱. 합곱하고 차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문자 두 개는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합과 곱에 관한 형태가 있으면 계산이 거의 대부분 돼요. 차와 곱이 있어도 대부분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공식들을 잘 봐보시면 덧셈과 곱셈에 관한 구조로 거의 대부분 식이 완성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 3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변형되어 있는 과정들이 아마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 문제를 푸는데 거기다 하나 이렇게 한번 좀 써볼까? 요거 하나 써볼까 얘들아? 거기에는 없어서 얘들아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A 5승 더하기 B의 5승을 어떻게 합곱으로 표현할까? 해볼까요? 그러면 A제곱 B제곱 A 3승 B 3승 마이너스 요거하고 요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B의 제곱, A 플러스 B까지. 그래서 여기도 물론 합곱으로 표시가 되겠지만 합곱에 관한 형태의 수식을 담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지. 하나 더 써볼까? 여러분 뒤에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오는데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이건 어떻게 될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그게 어디 있어? 아까 여기 써놨던 요거잖아. 얘네 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것들이 제곱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어떻게 될까? AB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합과 곱이라고 그랬지. 저 문자가 저렇게 돼도 제곱. 합에 관한 형태를 제곱을 하다 보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은 나누잖아. 마이너스 2배 뭐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는 거지. 좀 특이하지. 왜 특이하냐? 문자가 3개일 때는 합도 문자가 3개짜리고 곱도 문자가 3개짜리. 그래서 좀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보시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합과 곱, 차와 곱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다 보면 공식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제가 왜 공식 얘기하냐면 니네가 공식 외웠다고 하지만 문제를 풀 때 그게 느낌이 안 오시면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드리니까 기억해 보시면 자, 그 뒷장에 보시면 2번 봐보세요. 2번은 뭐죠? 역수꼴이죠. 그 중에 3번만 보실까요? 3번만. 그 중에 3번만 봐보실까요? 동그라미 3번만. 동그라미 3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1은 0 해가지고 가로 열고 x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죠? 양변을 0이 아닌 x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식이 x 더하기 x분의 2 p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22쪽 3개짜리고 아까 뭐 저기서 설명한 것도 나오네요. 그래서 22쪽에 보시게 되면은 3번에 공식 정리되어 있는 것도 한번 쭉 눈여겨보시면 대부분 다 뭐다? 합과 곱으로 주어진 계산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합과 곱으로. 자, 맨 마지막 23페이지. 문자가 3개짜리도 공식 정리한 거 딱 보이는데 거기 1번에다 별표점 하나 쳐주시고 1번. 1번 좀 독특하잖아요. 얘가 주로 인수분해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2분의 1의 통가로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좀 싫다니까 뭐 갔다 오시고 잠을 좀 정확하게 깨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